잠들 때 함께하는 TV 솔솔솔 그림책. 피노키오의 모험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아침 피노키오는 학교 가는 길에 말썽꾸러기 친구들과 마주쳤어요. 친구들이 피노키오에게 말했어요. 이 근처 바다에 산처럼 커다란 상어가 나타났대. 정말? 지금 우리는 상어를 구경하러 가는 길이야. 너도 같이 갈래? 피노키오는 귀가 솔깃했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대답했어요. 안 돼. 난 지금 학교에 가는 길이야. 학교는 내일 가면 되잖아. 안 돼.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엄마들은 아이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몰라. 나도 꼭 상어를 보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학교를 가야 해. 바보야, 그 상어가 네가 올 때까지 기다려줄 것 같니? 그러자 피노키오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바다까지 얼마나 걸리는데? 1시간이면 갔다 오고도 남지. 피노키오는 또다시 나쁜 친구들의 꿰매에 빠지고 말았어요. 빨리 뛰어가자.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최고야. 피노키오는 헐레벌떡 바다를 향해 달려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상어는 안 보였어요. 상어가 어디 있니? 밥 먹으러 갔나? 아니면 낮잠을 자러 갔겠지.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대답했어요. 피노키오는 자기가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거짓말을 했니? 널 학교에 못 가게 하려고 그랬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싫어? 당연하지. 너처럼 공부 잘하는 아이 때문에 우리는 선생님 눈에 띄지도 않아. 너희들이 싫어해도 난 계속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렇다면 가만둘 수 없지. 한 아이가 피노키오를 주먹으로 쳤어요. 피노키오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덤볐어요. 아이들은 가방에서 책을 꺼내 마구 던졌어요. 자기들 책을 다 던지자 피노키오의 가방을 열었어요. 피노키오의 책 중에는 딱딱한 표지로 된 무거운 수학책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 피노키오를 향해 그 책을 힘껏 던졌어요. 하지만 책은 살짝 빗나가 다른 아이의 얼굴을 맞히고 말았어요. 아야! 그 아이는 모래 위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이들은 모두 달아나 버렸어요. 피노키오는 달아나지 않고 손수건을 물에 적셔 쓰러진 아이를 닦아주었어요. 하지만 쓰러진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피노키오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엉엉엉, 제발 눈을 떠봐. 그때 경찰관 2명이 다가왔어요. 아니, 아이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잖아. 네가 한 짓이지?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명을 쓰게 된 피노키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왜 상처가 난 거지? 이 책에 맞아서요. 이 책은 누구 거지? 제 책이에요. 이런 나쁜 녀석. 어서 경찰서로 가자. 피노키오는 경찰서로 끌려가는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히는 건 정말 억울했어요. 피노키오는 도망칠 궁리를 했어요. 마침 세찬 바람이 불어와 피노키오의 모자가 휙 날아갔어요. 모자를 주우러 갔다 와도 괜찮나요? 기회를 노리던 피노키오가 물었어요. 얼른 가서 주워놓으라. 경찰관들은 허락해 주었어요. 피노키오는 모자를 줍자 얼른 바닷가로 향해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저놈 잡아라! 깜짝 놀란 경찰관 아저씨들이 피노키오를 뒤쫓았어요. 하지만 망아지처럼 빨리 달리는 피노키오를 따라잡지 못했지요. 경찰관들은 알리도로라는 개를 풀어서 피노키오의 뒤를 쫓게 했어요. 알리도로는 곧 피노키오의 바로 뒤까지 쫓아왔어요. 바닷가에 이르자 피노키오는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알리도로는 급히 걸음을 멈추려 했어요. 하지만 달려오던 속력을 이기지 못해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알리도로는 허우적거리며 피노키오에게 살려달라고 했어요. 피노키오는 위험에 빠진 알리도로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널 구해주면 다시는 쫓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물론이야. 약속할 테니 어서 구해줘. 피노키오는 알리도로의 꼬리를 잡고 모래밭 위로 끌어올렸어요. 왜? 잘 가, 피노키오. 정말 고마워. 언젠간 이 은혜는 꼭 갚을게. 피노키오는 앞에 보이는 작은 바위섬을 향해 헤엄쳐 갔어요. 바위섬에 있는 동굴 안에서 하얀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피노키오는 바위섬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속에서 무엇인가 불쑥 올라오더니 피노키오를 공중으로 번쩍 들어올렸어요. 피노키오는 물고기가 그득한 그물에 걸린 거였어요. 잠시 후 어부가 나타났어요. 어부는 머리도 초록빛, 살갗과 눈과 수염도 온통 초록빛이어서 도마뱀 같았어요. 어부는 그물을 끌어올리며 외쳤어요. 우와, 신난다. 오늘도 물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어부는 그물에서 물고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 꺼낼 때마다 어부는 군침을 질질 흘렸어요. 마침내 어부의 손이 피노키오의 몸에 닿았어요. 아니, 이건 대체 무슨 물고기지? 어부는 피노키오를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난 물고기가 아니에요. 난 나무 인형이라고요. 피노키오가 소리쳤어요. 나무 인형? 그런 이름을 가진 물고기는 처음 보네. 오늘은 이걸로 튀김을 만들어 먹어야겠다. 초록 어부는 피노키오를 밀가루 그릇 속으로 던졌어요. 그러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밀가루를 골고루 묻혔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나쁜 친구들의 꿰에 빠졌기 때문이야. 그냥 학교에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 피노키오는 울부짖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마침내 초록 어부는 피노키오를 집어들었어요.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지글지글 끓고 있었어요. 어부가 막 프라이팬에 피노키오를 던져 넣으려는 순간 커다란 개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썩 나가지 못할까? 어부는 피노키오를 손에 든 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개는 배가 고픈지 끙끙거리며 꼬리를 흔들어댈 뿐이었어요. 저리 가! 화가 난 어부는 발을 번쩍 들어 개를 차려고 했어요. 개는 재빨리 몸을 피하고 무섭게 으르렁거렸어요. 그 순간 피노키오는 그 개를 알아보았어요. 그 개는 바로 피노키오 덕분에 목숨을 구한 알리도로였지요. 알리도로, 어서 날 구해줘. 피노키오가 소리치자 알리도로는 어부에게 펄쩍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어부가 들고 있던 피노키오를 물고 동굴 밖으로 달아났어요. 초록 어부는 허둥지둥 알리도로를 뒤쫓았지만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지요. 알리도로는 마을 앞까지 달려와서야 피노키오를 내려놓았어요. 알리도로 정말 고마워. 왜? 너도 날 구해주었으니 내가 널 도운 건 당연한 거야. 서로 돕고 산다는 건 참 좋은 일이지. 왜? 알리도로는 다정하게 말하며 앞발을 내밀었어요. 피노키오는 영원한 우정의 표시로 알리도로의 앞발을 굳게 잡았답니다. 피노키오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책에 맞아 쓰러졌던 친구 생각이 났어요. 피노키오는 마침 지나가던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았어요. 할아버지, 혹시 무거운 책에 머리를 맞은 아이를 아세요? 그럼 알고 말고. 그 아이는 곧 정신을 차려 집으로 돌아갔단다. 그렇다면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한 것이었군요. 친구가 무사해서 피노키오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피노키오에게는 지금부터가 진짜 문제였어요. 착한 아이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피노키오는 이대로 요정의 곁을 떠나 멀리 가버릴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더 나쁜 일 같았어요. 피노키오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 번만 더 용서해주마.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알겠니? 요정은 엄한 목소리로 타일렀어요. 피노키오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뒤 피노키오는 1년 동안 아무 말썽도 피우지 않았어요. 공부는 늘 1등이었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요정이 기쁨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노키오, 내일이면 넌 사람이 된단다. 진짜 아이가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넌 정말 착하게 지냈어. 그래서 너한테 상을 내리기로 했어. 야호! 나도 드디어 진짜 사람이 된다. 파랑머리 요정은 피노키오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기로 했어요. 피노키오는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을을 한 바퀴 돌기로 했어요. 파랑머리 요정이 말했어요. 어둡기 전에 꼭 돌아와야 해. 걱정 마세요. 1시간 뒤엔 꼭 돌아오겠어요. 피노키오는 밖으로 나가 1시간도 안 돼 친구들을 모두 초대했지요. 로메오라는 아이만 빼놓고요. 로메오는 피노키오와 가장 친한 아이였는데 작고 말라서 모두 몽당연필이라고 불렀어요. 피노키오는 몽당연필을 꼭 초대하고 싶어 여기저기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헛간에 숨어 있는 걸 찾아냈지요. 여기서 뭐하니? 난 밤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야. 가야 할 때가 있거든. 그게 어딘데? 아주 먼 곳. 그럼 잔치에는 못 오겠구나. 나도 내일이면 너희처럼 진짜 아이가 돼.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근사한 축하 잔치를 열기로 했어. 참 잘 됐구나. 축하해. 그런데 난 오늘 밤 꼭 떠나야 해. 어디로 가는 건데?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이야. 장난감 마을. 너도 같이 가자. 나? 난 안 돼. 안 가면 후회할 거야. 그곳엔 학교도 없고 선생님도 없어. 목요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데 일주일에 목요일이 6번, 일요일이 1번이야. 게다가 1년에 12달 모두 방학이지. 아이들한테는 천국 같은 곳이야. 그럼 그곳에 사는 아이들은 하루 종일 뭘 하고 지내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는 신나게 노는 거야. 몽당연필의 말을 듣자 피노키오는 저도 모르게 끙 하고 신음소리를 터뜨렸어요. 하지만 곧 머리를 세차게 내저었어요. 안 돼. 난 착한 아이가 되기로 엄마랑 약속했어.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돌아가야겠다. 마음대로 하렴. 하지만 딱 하나만 알아둬. 이번이 마지막 기회래.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피노키오는 다시 끙 하고 신음소리를 냈어요. 안 돼, 안 돼. 그래도 난 갈 수 없어. 피노키오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그때 장난감 마을로 가는 마차가 도착했어요. 마차를 끄는 당나귀들은 모두 사람처럼 장화를 신고 있었어요. 마차 안에는 100명의 아이들이 타고 있어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아이들은 기쁨에 들떠 환호성을 질렀어요. 피노키오, 그럼 안녕. 몽당연필은 피노키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차에 훌쩍 올라탔어요. 순간 피노키오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못 가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 피노키오는 엄마와의 약속을 잊고 마차에 올랐어요. 이리야, 어서 가자, 어서. 마차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마부는 키가 작고 통통한 사람이었는데 보름달처럼 둥근 얼굴에 상냥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장난감 마을에 도착하자 피노키오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마을 전체가 커다란 놀이공원 같았거든요. 그 마을에는 아이들만 살고 있었어요. 거리는 아이들이 지르는 함성으로 시끌벅적했어요. 아이들은 그곳에서 마음껏 놀았어요. 칼싸움 놀이를 하는 아이, 동물 흉내를 내는 아이, 팽이를 돌리는 아이, 술래잡기를 하는 아이, 자전거 타는 아이, 공놀이를 하는 아이, 노래를 부르는 아이, 광대놀이를 하는 아이. 피노키오는 신나게 노느라 시간이 지나는 줄도 몰랐어요. 와, 나 정말 행복해. 피노키오는 꿈에 젖은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꿈 같은 시간이 5달이나 지났어요.
피노키오는 더 이상 요정이나 아빠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재미있게 놀기에도 바빴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피노키오는 머리를 극적였어요. 머리통 옆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피노키오는 거울을 보며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머리에 당나귀 귀가 달려 있었어요. 피노키오는 너무나 끔찍해서 마구 울부짖었어요. 이건 모두 몽당연필 때문이야. 난 그때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못된 몽당연필이 날 꿰어 이곳에 오게 된 거라고. 화가 난 피노키오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친구를 탓했어요. 이 녀석 가만두지 않을 거야. 피노키오는 당장 몽당연필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몽당연필의 귀도 당나귀 귀로 변했어요. 피노키오는 몽당연필을 보자 웃음을 터뜨렸어요. 몽당연필도 피노키오를 보더니 배꼽을 잡고 뒹굴었어요. 한참 동안 깔깔거리던 몽당연필이 갑자기 웃음을 뚝 그쳤어요. 몽당연필은 몸을 비틀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피노키오, 나 좀 도와줘. 하지만 피노키오도 몸이 뒤틀려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두 다리로 서 있을 수가 없어. 피노키오와 몽당연필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그러고는 손과 발로 땅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팔과 다리는 당나귀 다리가 되었고 얼굴도 길쭉해져서 당나귀처럼 변했어요. 등에는 털이 잔뜩 돋아나고 엉덩이에는 당나귀의 긴 꼬리가 생겼지요. 피노키오와 몽당연필은 마구 울부짖었지만 입에서는 힝힝 하는 당나귀 울음소리가 났어요. 피노키오와 몽당연필은 당나귀로 변하고 말았어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부가 다가왔어요. 울음소리가 정말 멋지구나. 이렇게 멋진 당나귀들은 처음 봐. 마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털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러고는 피노키오와 몽당연필을 시장으로 끌고 갔어요. 피노키오는 그제야 마차를 끌던 당나귀들이 사람처럼 가죽 장화를 신었던 까닭을 깨달았어요. 몽당연필은 농부가 데려가고 피노키오는 서커스단에 팔렸어요. 피노키오는 날마다 쓴 풀만 먹으며 고된 훈련을 받았지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채찍이 날아왔어요. 피노키오는 굴렁쇠 통과하기, 머리로 종이 벽 부수기, 뒷다리로 서서 춤추기 따위를 쉴 새 없이 배웠어요. 이렇게 석 달 연습한 다음 피노키오는 서커스에 출연하게 되었지요. 피노키오는 두 귀에 하얀 꽃을 꽂고 목덜미에 빨간 리본을 묶었어요. 몸에는 비단천을 두르고 꼬리는 하늘색 리본으로 따았지요. 피노키오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함성을 질렀어요. 자, 손님들에게 인사를 드려야지. 서커스 단장이 긴 채찍을 휘두르며 말했어요. 피노키오는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고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마치고 고개를 드는 순간 피노키오는 깜짝 놀랐어요. 손님들 중에 요정과 똑같이 생긴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어요. 저 부인은 틀림없이 나의 요정님이야. 피노키오는 요정님, 요정님 하고 큰 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힝, 힝 하는 당나귀 울음소리가 나올 뿐이었지요. 구경하던 손님들은 모두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화가 난 서커스 단장은 채찍으로 피노키오의 코를 때렸어요. 피노키오는 얼마나 아픈지 한참 동안 코를 핥았어요. 피노키오가 다시 부인 쪽을 보았을 때 부인은 가고 없었어요. 실망한 피노키오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단장이 다시 채찍을 휘두르며 명령했어요. 자, 어서 굴렁쇠 뛰어넘는 묘기를 보여드려라. 피노키오는 굴렁쇠를 넘으려고 펄쩍 뛰어올랐어요. 하지만 요정 생각에 정신이 팔려 쿵 하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피노키오는 일어섰지만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화가 난 서커스 단장이 소리쳤어요. 저 따위 당나귀는 필요 없어. 말도 안 듣고 다리까지 절게 됐잖아. 시장으로 끌려간 피노키오는 금세 새 주인을 만났어요.
그는 북을 만드는 사람이었지요. 새 주인은 피노키오를 끌고 바닷가로 갔어요. 거기서 피노키오의 목에 무거운 돌을 매달고 다리에는 밧줄을 묶었어요. 주인은 바다 구경이라도 시켜줄 것처럼 피노키오를 물 가까이 끌고 가더니 휙 떠밀어 바다에 빠뜨렸어요. 피노키오는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지만 여전히 힝 힝 하는 당나귀 소리만 나올 뿐이었지요. 돌을 매단 피노키오는 물속으로 꼬르륵 가라앉았어요. 북 만드는 사람은 한 손에 밧줄을 쥔 채 당나귀가 죽기만 기다렸어요. 당나귀가 죽으면 끌어올려 가죽을 벗기려는 것이었지요. 5분이 지나자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자, 지금쯤 당나귀가 죽었겠지? 가죽을 벗겨서 멋진 북을 만들어야지. 그는 피노키오의 다리에 묶은 밧줄을 당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왠지 밧줄이 너무나 가볍게 느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밧줄을 다 끌어올린 그는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밧줄 끝에 매달려 있어야 할 당나귀가 사라져버렸거든요. 피노키오가 바닷속에 빠졌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당나귀가 물에 빠진 것을 보자 물고기들이 떼지어 몰려왔어요. 물고기들은 당나귀의 살점을 마구 뜯어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무로 만든 피노키오의 원래 몸만 남게 된 거예요. 피노키오는 다리에 묶인 밧줄을 풀고 멀리 헤엄쳐 달아났어요. 아유, 살았다. 이대로 당나귀가 되어 죽는 줄 알았어. 피노키오는 헤엄쳐 가다가 섬을 발견했어요. 그때 커다란 바다 괴물이 바닷속에서 불쑥 머리를 내밀었어요. 괴물이 커다란 입을 쩍 벌리자 날카로운 이빨들이 번쩍였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든 삼켜버리는 무서운 상어였지요. 피노키오는 달아나려 했지만 상어는 피노키오보다 훨씬 빨랐어요. 안 돼. 피노키오는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쳤지만 상어는 금세 쫓아와 피노키오를 삼켜버렸어요. 피노키오는 상어 뱃속에 나동그라져 기절하고 말았어요. 잠시 후 눈을 떴지만 너무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피노키오는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몇 번이나 외치자 누군가 대답했어요. 지금 떠드는 게 도대체 누구냐? 그러는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너와 함께 상어가 삼킨 다랑어야. 다랑어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긴 여기서 이대로 죽는 거지.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엉엉엉엉. 피노키오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랑어는 피노키오를 위로해 주었지요.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어요. 저 불빛은 뭘까요? 우리처럼 운이 나쁜 사람이겠지. 호기심이 많은 피노키오는 불빛을 향해 걸어갔어요. 가다가 미끈거리는 물 웅덩이에 빠졌지만 그래도 열심히 걸어갔어요. 마침내 피노키오는 불빛이 있는 곳에 다다랐어요. 그곳에는 작은 식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식탁 위에 양초 한 자루가 초록 유리병에 꽂혀 타오르고 있었지요. 식탁 앞에는 온통 눈처럼 새하얀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피노키오는 노인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놀랍게도 그 노인은 바로 제페토 할아버지, 피노키오의 아빠였답니다. 아빠, 저예요. 저 피노키오예요. 피노키오? 네가 진짜 피노키오란 말이냐? 제페토 할아버지가 두 손으로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네, 진짜 피노키오예요. 피노키오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아빠가 먼 나라로 떠나던 날 저는 절벽 위에서 아빠를 불렀어요. 그래, 나도 너를 알아보고 손짓을 했지. 하지만 파도가 너무 높아 배가 가라앉아 버렸어. 물속에 빠진 나를 상어가 꿀꺽 삼켜버렸단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여기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상어가 커다란 배도 한쪽 삼켰는데 거기엔 통조림과 빵, 치즈, 양초가 잔뜩 실려 있었어.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어. 하지만 이제 그것들도 모두 바닥났고 이 양초가 마지막 남은 물건이란다. 아빠,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래, 그런데 어떻게 나가지? 상어 입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는 헤엄칠 줄 몰라. 제가 헤엄을 잘 치니까 걱정 마세요.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는 어둠을 헤치며 상어의 목구멍 가까이로 다가갔어요. 상어는 늙은 데다 심한 가슴병을 앓아 자다가 가끔 입을 벌렸어요.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는 적당한 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마침내 숨이 찬 상어가 입을 벌렸어요. 상어의 입 밖으로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달과 별이 보였지요.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는 상어의 날카로운 이빨을 뛰어넘어 혓바닥 위에 섰어요. 저 이제 뛰어내리는 거예요.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는 바다로 풍덩 뛰어내렸어요.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를 업은 채 힘차게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는 상어 뱃속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답니다. 그동안 제페토 할아버지는 건강을 크게 해쳤어요. 피노키오는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쉴 곳을 찾아 헤맸어요. 그러다가 거리에서 동냥을 하고 있는 여우와 고양이를 보았어요. 여우와 고양이는 너무 많이 변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고양이는 오랫동안 장님 흉내를 내다가 진짜로 눈이 멀었고 여우는 늙고 병들어 털이 숭숭 빠졌어요. 피노키오, 불쌍한 우리에게 제발 동전 한 입만 줘. 남을 속이고 도둑질을 하더니 벌을 받았구나. 잘 됐어. 피노키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한참 걸어가니 들판 한가운데에 아담하고 예쁜 벽돌집이 있었어요. 피노키오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집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자 피노키오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때 천장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귀뚤귀뚤, 집주인은 여기에 있어. 말하는 귀뚜라미가 천장에 앉아 있었어요. 아니, 넌 말하는 귀뚜라미구나. 나 모르겠니? 피노키오는 반갑게 소리쳤어요. 귀뚤귀뚤, 나한테 망치를 던진 못된 놈이군. 날 용서하고 불쌍한 우리 아빠를 도와줘. 피노키오가 울상이 되어 말하자 귀뚜라미가 대답했어요. 귀뚤귀뚤, 넌 나에게 못된 짓을 했지만 난 도와줄 거야. 남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알아야 해. 그래야 필요할 때 친절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어. 고마워. 네 말이 맞아.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를 침대에 눕혔어요. 그리고 귀뚜라미에게 물었어요. 아빠에게 따뜻한 우유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 가면 우유를 얻을 수 있을까? 가까운 곳에 농장이 있는데 농장 주인이 젖소를 기르고 있지. 피노키오는 농장으로 달려갔어요. 농장 주인은 공짜로는 우유를 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채소밭에 뿌릴 물 100동이를 길어오너라. 그럼 우유 한 잔을 주지. 그동안 당나귀가 물을 길었는데 아파서 곧 죽을 것 같구나. 농장 주인이 물동이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피노키오는 물동이를 짊어지고 연못을 향해 걸었어요. 피노키오는 마구간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마구간에서는 불쌍한 당나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너 피노키오 아니니? 당나귀가 다 꺼져가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넌 누구니? 나를 어떻게 알고 있지? 피노키오는 당나귀의 털을 쓰다듬어주며 물었어요. 난 몽당연필이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당나귀는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피노키오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지요. 불쌍한 녀석, 이렇게 죽고 말다니. 물을 깃는 일은 무척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피노키오는 누워있는 아빠를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피노키오는 5달 동안 농장에 물을 길었어요. 덕분에 제페토 할아버지는 우유를 마시고 건강해졌어요.
피노키오는 더욱더 열심히 일했지요. 물을 깃고 난 뒤에는 갈대로 바구니와 광주리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리고 밤에는 읽고 쓰는 공부를 했지요. 열심히 일한 덕분에 피노키오는 아빠를 편안히 모실 수 있었어요. 게다가 새 옷을 사입을 수 있는 돈까지 마련했어요. 아빠, 시장에 가서 새 옷과 신발을 사올게요. 피노키오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시장으로 달려갔지요. 그때 풀숲에서 말하는 귀뚜라미가 불렀어요. 귀뚤귀뚤 피노키오, 지금 요정님이 많이 아파서 누워 계셔. 게다가 요정님은 빵 한 조각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단다. 피노키오는 마음이 아팠어요. 난 지금 돈이 조금밖에 없지만 이거라도 요정님께 갖다 드리렴. 오늘부터는 요정님을 위해 5시간씩 더 일을 해야겠어. 그날 피노키오는 밤 12시까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바구니를 만들었지요. 그날 밤 피노키오는 꿈속에서 요정을 만났어요. 피노키오야, 장하다. 난 이제 네가 착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그동안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로 했어. 앞으로도 지금의 고운 마음씨를 간직하렴. 그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피노키오는 엄마를 외치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눈을 떠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피노키오의 몸이 딱딱하고 차가운 나무가 아니라 사람처럼 따뜻하고 보들보들해진 거였어요. 피노키오는 거울 앞으로 달려갔어요. 거울 속에 갈색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피노키오는 진짜 아이가 된 거예요. 고마워요, 파랑머리 요정님. 아니, 엄마. 앞으로 어른 말씀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될 거예요. 피노키오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뒤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주세요.